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놀랍게도 한국이 가진 천연 자원 때문인데요. 늘 자원이 없는 나라라 불려왔던 한국. 땅속에 금도 없고 석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나라가 한국의 해양 자원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관세 부과 전에 무조건 사야 한다며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마트 진열대는 텅텅 비고 온라인은 예약만 수주째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한국의 바다에서 어떤 자원이 나왔기에 전 세계가 이토록 열광하고 있는 걸까요? 이 채널은 한국을 경험한 외국인들의 진심을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 더 넓은 감동을 전할 수 있습니다. 댓글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샬롯 윈저입니다.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뷰티와 푸드 인플루언서죠. 150만 명의 팔로워가 제 일상과 추천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햇살이 가득한 제 아파트 스튜디오에서 카메라 앞에 앉아 새로운 영상을 찍고 있네요.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빛이 제 반짝이는 일본산 프리미엄 김 포장지를 비추며 금빛 반사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완벽한 다큐를 찾아 조명을 세팅하며 영상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포장을 뜯었습니다. 이미 수없이 해본 동작이지만 매번 같은 설렘을 느낍니다. 특별히 주문한 일본 김은 항상 저에게 확신을 줍니다. 최고만을 추구하는 저의 브랜드 이미지와도 완벽하게 일치하는 제품이니까요. 포장을 뜯는 순간 특유의 바다향이 코끝을 스쳤고 그 향기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제 콘텐츠의 진정성을 만들어준다고 믿습니다. 이런 확신에 찬 표현은 제 채널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저를 일본 푸드 전문가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일본을 여러 번 방문했고 많은 연구를 했으니 틀린 말은 아니겠죠. 도쿄의 유명 해산물 시장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교토의 작은 가게에서 장인의 손길로 만들어진 식품들을 접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 연구라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깊이 즐기는 수준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표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했던 거죠. 카메라의 김을 가깝게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빛에 비친 김의 표면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는 모습을 클로즈업했죠. 그리고 한 장을 입에 넣고 바삭한 소리와 함께 드라마틱하게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영상은 예상대로 데이트를 쳤고 조회수는 금세 100만을 돌파했어요. 댓글들도 대부분 호의적이었습니다. 팬들의 열렬한 응원 댓글을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평소와는 다른 댓글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김이 더 좋다는 의견들이었죠. 화면을 내리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한국계 팬들과 미국 내 한국 음식 애호가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국 음식을 옹호하는 애국심 정도로 여겼지만 댓글이 계속 쌓이면서 약간의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샬롯이 진짜를 모른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류의 비판이 늘어나자 내 전문성이 도전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댓글창을 닫고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며칠 후 한 팬으로부터 작은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포장을 뜯어보니 한국에서 직접 보내온 김이었어요. 정성스러운 편지와 함께였습니다. 서울에 사는 오랜 팬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사람은 진짜 김을 맛보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김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문화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편지를 읽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한국 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죠. 일본 김에 대한 제 브랜드 정체성이 확고했으니까요. 그럼에도 호기심의 한 장을 꺼내 맛봤습니다. 그리고 놀랐죠. 일본 김과는 전혀 다른 풍미와 식감이 입 안을 채웠습니다. 더 진하고 더 바삭하고 미묘하게 다른 향신료의 조화가 느껴졌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었습니다. 이걸 인정하면 내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자기 자신에게 중얼거리며 포장을 다시 봉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그 맛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입안에 남은 짭조름한 맛과 바다의 깊은 향이 계속 떠올랐어요. 내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내 브랜드, 내 이미지, 내 자존심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김 포장은 서랍 깊숙이 들어갔고 나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균열이 생겼고 그것이 점점 커져갈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일상적인 언박싱 영상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한 번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이내 원래의 페이스를 찾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자꾸 그 한국 김이 생각났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그 김에 대한 짧은 리뷰를 넣기로 결심했어요.
일본 김에 대한 또 다른 언박싱 영상의 말미에 마치 큰 의미 없는 일처럼 한국 김에 대한 소감을 덧붙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미묘한 방어적인 톤이 묻어났습니다. 한국 김의 맛은 괜찮았다고 인정했지만 양념이 강해서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언급을 빼놓지 않았어요. 마치 제 주관적인 취향을 객관적인 사실인 양 포장했죠. 그런 평가절하가 저의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나니 순식간에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대부분의 반응이 부정적이었어요. 편견이라는 지적부터 전문가 자격을 의심하는 댓글까지 이전에는 받아본 적 없는 날카로운 비난이 쏟아졌죠. 심지어 평소 제 콘텐츠를 좋아하던 팬들조차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그중에는 한국 김에 사용되는 재료와 양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은 장문의 댓글도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피상적인 지식으로 판단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창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건너편 빌딩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갑자기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사상 누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다니. 처음으로 내 지식의 한계를 직면하게 된 순간이었죠. 소셜미디어 알림은 계속해서 올려댔지만 더 이상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결국 소셜미디어 계정들을 잠시 로그아웃하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브랜드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스폰서 브랜드들로부터 온 이메일도 몇 통 확인했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최근 논란에 대한 우려가 느껴졌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계약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메일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에서 글로벌 인플루언서 초청 행사에 저를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다른 때였다면 망설임 없이 수락했겠지만 지금은 한국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약간의 저항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뷰티 행사니까 김 얘기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게다가 이런 초청은 제 커리어의 중요한 기회였고 지금의 위기를 벗어날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초청에 응하기로 결정하고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여행 가방을 싸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한다는 설렘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의 논란이 현지에서도 이어질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논쟁이 실제 생활에서도 나를 따라올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걱정을 뒤로하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만 가득했어요. 서울의 화려한 밤 풍경은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높게 솟은 건물들의 불빛과 활기찬 거리의 모습이 LA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보며 이번 한국 방문이 어떤 경험을 가져다 줄지 상상했습니다. 행사는 3일간 진행되었고 정말 즐거웠죠. 한국의 뷰티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들의 피부 관리에 대한 깊은 지식과 철학적 접근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전통 성분을 현대적 방식으로 활용하는 그들의 노하우는 제 시각을 넓혀주었어요. 다른 나라의 인플루언서들과도 친분을 쌓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 주최 측에서 마련해준 자유 시간에 유명 백화점을 방문했습니다. 화장품 코너를 구경하다가 우연히 지하 식품관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김 시식 코너와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시식을 권하는 직원의 미소에 거절하기 어려웠죠. 마치 운명이 나를 이곳으로 이끈 것만 같았습니다. 망설이다 시식용 김 한 조각을 집어 들었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풍미와 식감은 제가 먹어본 어떤 김과도 달랐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하고 짭조름하면서도 바다의 깊은 맛이 느껴졌죠. 그 순간 제 확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 김인가요? 직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자리에서 여러 종류의 김을 구매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정말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동안의 자신감이 사실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온 저는 침대에 앉아 제가 찍었던 일본 김 찬양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영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확신에 차서 말했는지, 그리고 그 확신이 얼마나 얕은 지식 위에 세워졌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화면 속 제 모습은 자신만만했지만 지금 제 눈에는 그 자신감이 무지에서 비롯된 오만으로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정말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일본 김에 대한 저의 지식조차 깊이 파고들면 단순한 소비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스스로에게 부여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왔죠. 마치 얕은 지식의 웅덩이에서 수영을 가르치는 강사 같았습니다. 침대 위에 구매한 김을 펼쳐놓고 다시 맛보았습니다. 백화점에서 샀던 프리미엄 김부터 시작해 여러 종류를 비교해 먹어봤죠. 각각의 미묘한 맛의 차이, 식감의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어떤 것은 더 짭조름했고 어떤 것은 더 바삭했어요. 일본 김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화와 음식에 대한 무지 그리고 우월감 속의 무의식적 편견이 저를 지배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도시에서 다른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얼굴에 붉은 기가 돌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고 그 무지함을 얼마나 당당하게 드러냈는지를 생각하니 부끄러웠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제 채널 댓글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진실을 알려주려는 시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진작에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자존심과 기존 이미지에 대한 집착이 그것을 막았죠. 다음날 아침 행사 일정은 모두 끝났지만 비행기는 이틀 후에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궁금증이 일어났어요. 진짜 한국 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단순히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김은 어떤 것일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서울 외곽에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특히 김을 직접 구워 파는 곳이 있다는 정보를 발견했죠. 호텔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그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타보는 서울 지하철은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영어 안내가 잘 되어 있어 외국인인 제가 이용하기에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버스로 갈아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계속 변화했죠. 현대적인 고층 빌딩 숲에서 점점 전통적인 모습을 간직한 동네로 바뀌어갔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활기차고 다양한 향기로 가득한 시장 풍경은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다양한 색의 과일과 채소들, 말린 생선과 해산물, 반짝이는 그릇과 전통 공예품까지 모든 것이 신선하고 생동감 넘쳤습니다. 소리와 냄새, 색깔이 어우러진 감각의 향연이었죠. 좁은 골목을 지나 마침내 김을 파는 작은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정확히는 가게라기보다 노점에 가까웠어요.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연탄불 위에서 직접 김을 구우고 계셨죠. 그 앞에는 이미 몇 명의 손님들이 서서 구운 김을 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놀림은 수십 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정확함과 우아함이 있었어요. 김을 불 위에 올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뒤집고 완벽히 구워졌을 때 집어내는 모습에서 어떤 장인정신을 느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저를 발견한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죠. 외국인인 제가 신기했는지 더 가까이 와보라는 의미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할머니는 서툰 영어로 저를 반겼습니다. 어디서 왔냐는 질문에 미국에서 왔다고 대답하자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손자가 뉴욕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는 방금 구운 김 한 장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냥 맛보라는 의미였죠. 조심스럽게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손맛이, 인생이 담겨 있었죠. 바삭함 속에 담긴 깊은 풍미, 적절한 소금기, 그리고 연탄불에서만 나오는 특유의 향이 어우러져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김보다도 맛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제 반응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짧은 영어 단어들로 이 김으로 자식들을 대학에 보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도 매일 이렇게 김을 굽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김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문화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은 수십 년간 김을 구워온 시간의 증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전문가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가게에서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분의 손놀림을 지켜보며 김을 굽는 과정 하나하나를 배웠어요. 할머니는 영어를 거의 못하셨지만 손짓과 표정으로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이 더 진솔하게 느껴졌죠. 저도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배우며 할머니께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김을 굽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불의 세기도 중요했고 김을 뒤집는 타이밍도 중요했죠. 할머니는 오감을 모두 동원해 완벽한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용가가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때로는 김을 들어 올려 불빛에 비춰보기도 하고 때로는 귀를 기울여 구워지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께 김 붓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할머니의 인내심 있는 지도로 조금씩 감을 잡아갔습니다. 제 손에 김이 들러붙어 망가졌을 때도 할머니는 웃으며 다시 해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세 번째 시도에서 겨우 제대로 된 김 한 장을 구워냈을 때 마치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처럼 뿌듯했습니다. 할머니의 칭찬에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피상적인 지식으로 자신감을 가졌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진짜 전문가는 이렇게 온몸으로 경험하고 익히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이 과정을 기록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고 할머니는 수줍게 동의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손, 연탄불, 김이 구워지는 순간들을 하나하나 담았어요. 이 영상은 나중에 제 채널에서 가장 진실된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시장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직장에서 퇴근한 사람들이 저녁거리를 사러 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할머니의 김도 금세 다 팔렸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자 할머니는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기 시작했어요. 연탄불을 정리하고 남은 재료들을 챙기는 모습에서도 평생을 이 일에 바친 사람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시장을 떠나기 전 할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직접 구운 김 한 묶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은 그 어떤 고급 선물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인사를 드리자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에 앉아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가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진짜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단순히 제품의 맛과 품질을 넘어서 그 뒤에 담긴 이야기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가 아닐까? 그동안 제가 얼마나 표면적인 지식만으로 판단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방에 돌아와 소셜미디어를 살펴보니 여전히 제 일본 김 영상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논쟁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문화이고 역사이며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요. 이제는 그 깊이를 조금이나마 이해했기에 그동안의 논쟁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오늘 찍은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손길, 연탄불의 따스함, 김이 구워지는 소리,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 영상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했습니다. 단순한 리뷰 영상으로는 이 경험의 깊이를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더 진지하고 진솔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앉아 할머니께 배운 방식으로 김을 구워봤습니다. 비록 연탄불은 없었지만 작은 버너로 대신했죠. 그렇게 구운 김의 맛은 놀라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맛의 차이가 아니라 정성과 존중의 차이였어요. 작은 불꽃 위에서 김을 굽는 동안 할머니의 이야기와 그분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매개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진실을 말하리라고요. 그것이 제 팬들과 저 자신에게 정직한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피상적인 지식으로 전문가인 척하지 않겠다고, 진정한 배움과 존중의 자세로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마치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 같은 안도감이 들었어요. 내일은 다시 그 시장을 찾아가 더 많은 것을 배우리라 다짐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그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배우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다시 찾아온 것을 보고 반가워하셨습니다. 오늘은 김을 굽기 전 준비 과정부터 배우기로 했어요. 할머니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그분의 하루 일과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되는 할머니의 하루는 철저한 준비로 시작되었습니다. 김의 원료를 확인하고 연탄불을 피우는 과정부터 모든 것이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연탄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할머니의 얼굴에는 집중력이 깃들었습니다. 불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며 최적의 온도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주변에 있던 젊은 손님이 영어를 할 줄 알아서 간단한 통역을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김의 원료가 되는 해초가 어떻게 채취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이 형태가 되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바다에서 자란 해초를 채취해 말리고 가공하는 전통 방식부터 오늘날의 방식까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자연과의 조화, 바다가 주는 선물에 대한 감사함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김 굽는 일을 40년 넘게 해오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직접 구운 김으로 3명의 자녀를 모두 대학에 보냈다는 이야기는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 가족의 역사와 희망이 담긴 산물이었던 거죠. 할머니는 오늘도 연탄불 위에서 김을 구우셨어요. 저도 옆에서 함께 도왔습니다. 서툴렀지만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웠어요. 손에 묻은 기름, 연탄의 향, 김이 구워질 때 나는 소리. 모든 감각적 경험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가끔 실수로 김을 태우기도 했지만 할머니는 인내심을 갖고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전 내내 김을 굽는 법을 배우면서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통역해주는 젊은이를 통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60년 넘게 김을 구워오신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는 한편의 서사시 같았어요. 어려운 시절, 자식들 학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 평생의 업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는 시대가 변하면서 기계로 대량 생산되는 김이 시장을 점령할까 걱정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손맛을 기계가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었고 지금도 변함없이 찾아오는 단골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성과 전통의 가치는 어떤 현대 기술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 주름진 손가락, 굳은 살, 그리고 김을 대하는 섬세한 움직임까지 한 장의 사진만으로도 할머니의 인생과 김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께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도 될지 물었고 할머니는 수줍게 동의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시장은 더욱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김을 사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단골들이었어요. 그들은 할머니와 친숙하게 인사를 나누고 가족 이야기도 주고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는 매개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김을 통해 이 공동체와 깊은 유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점심 식사를 준비하실 때 저도 같이 도왔습니다. 간단한 도시락과 김치를 꺼내셨는데 그 도시락에도 할머니가 직접 구운 김이 들어있었어요. 할머니는 저에게도 음식을 나눠주셨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그 도시락은 제가 먹어본 어떤 고급 레스토랑 음식보다도 맛있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특별한 김을 구워주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더 오랜 시간 동안 굽는 김이었어요. 그것은 할머니의 비밀 레시피라고 했습니다. 완성된 김을 맛봤을 때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깊은 맛, 더 복합적인 향이 입 안을 가득 채웠어요. 한 입 김을 베어 물었을 때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그 맛뿐만 아니라 그 뒤에 담긴 이야기와 정성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김은 이제 단순한 간식이 아닌 인생의 한 조각으로 다가왔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몇 장을 프린트해 선물해드렸습니다. 호텔에서 급하게 출력한 것이었지만 할머니는 마치 보물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셨어요. 그 사진들을 손녀에게 보여주겠다며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작은 선물로 이렇게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저도 행복했습니다.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할 때 할머니는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을 배웅해드렸어요. 내일 다시 올게요. 라고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시장을 떠나며 오늘의 경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에서의 마지막 날, 할머니는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에 담긴 김 굽는 도구였어요. 작은 철판과 특별한 브러시, 그리고 김을 뒤집는 긴 젓가락까지 포함된 세트였습니다. 할머니의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세대를 거쳐온 도구라니 그 역사적 가치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들은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도구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전통의 상징이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할머니의 진심 어린 눈빛에 감사히 받기로 했습니다. 이 도구들이 가진 역사와 의미를 생각하니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앞으로 이 도구들을 통해 할머니의 정신과 기술을 계승하고 알려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나하나 도구의 사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을 펴는 방법,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방법, 김이 완벽하게 구워졌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그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오랜 세월 축적된 지혜였어요. 특히 브러쉬로 김에 기름을 바르는 방법은 섬세한 감각이 필요했습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기름진 맛이 강해지고 너무 적게 바르면 바삭함이 부족해진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김을 굽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을 담아 굽는 것이 비결이라고 했죠.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정성은 어떤 고급 재료보다, 어떤 첨단 기술보다 중요한 요소였어요.
정성은 측정할 수 없지만 맛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김에서 느껴지는 특별한 맛은 바로 그 정성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도구를 받은 뒤 할머니와 함께 마지막으로 김을 구워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작업할 수 있었어요. 김을 불 위에 올리고 적절한 시점에 뒤집고 완벽한 순간에 집어내는 타이밍도 조금씩 감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할머니의 수십 년 경험에는 비할 수 없었지만 기본적인 감각은 익힐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구운 김을 맛보시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직 서툴지만 정성이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어떤 요리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전문가라고 자부하던 저였지만 지금은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태가 오히려 더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장은 점점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저와 할머니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외국인이 한국 할머니에게 김 굽는 법을 배우는 모습이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몇몇 상인들은 다가와 저에게 다른 한국 음식도 소개해 주었어요. 떡볶이, 호떡, 김치, 각각의 음식에도 그만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장을 떠나기 전 할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는 쑥스러워하셨지만 환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김을 굽는 도중 함께 웃고 있는 그 사진은 이후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여행 사진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을 기록한 증거와도 같았거든요.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전혀 몰랐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스승이 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자 할머니도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마지막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통역을 통해 전해들은 그 말은 음식을 만들 때는 항상 먹는 사람을 생각하라는 것이었어요. 음식은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라 정성과 사랑을 전하는 매개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시장을 떠나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풍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과 전통 한옥이 공존하는 모습에서 과거와 현재의 조화를 느꼈어요. 그것은 마치 전통 방식으로 구운 김이 현대 식탁에 오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전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재해석되어 이어지는 것이었죠. 호텔에 도착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가방 속에 할머니가 주신 김 붓는 도구를 조심스럽게 넣으며 이것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지 명확해졌어요. 방창가에 앉아 지난 며칠의 경험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맛의 차이로 시작했지만 결국 깨달은 것은 음식 뒤에 숨겨진 문화의 깊이였어요. 진정한 전문가란 표면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 뒤에 담긴 맥락과 이야기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주신 도구로 마지막으로 김을 구웠습니다. 호텔 방 작은 테이블 위에서 휴대용 버너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김을 구웠어요. 그 맛은 시장에서 구운 것보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 손으로 직접 만든 김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특별했습니다. 그 작은 성취감이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내내 생각이 많았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 된 느낌이었죠. 특히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와의 만남은 제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꺼내 할머니와 함께 찍은 영상과 사진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연탄불 위에서 김을 굽는 할머니의 손길, 그 주름진 손에 담긴 수십 년의 이야기, 그리고 할머니의 환한 미소까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제 팬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단순한 음식 리뷰로는 이 경험의 깊이를 담아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마음속에 뚜렷한 계획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기도 전에 카메라부터 세팅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려한 조명이나 배경은 없었어요. 그저 소박한 내 모습 그대로를 담고 싶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평소와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 몇 마디를 꺼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내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고 진정성 있게 말해야겠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최근까지 일본 김이 최고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께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전달해왔죠. 하지만 지금
저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국 김을 맛봤을 때의 충격,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던 제 자존심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이야기했어요.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와의 만남, 김 굽는 법을 배운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에 담긴 문화와 역사의 깊이를 깨달은 순간들을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문화의 역사이자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할머니가 구운 김 한 장에는 60년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키워낸 어머니의 마음,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전통을 지켜온 장인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정성이 담겨 있었죠. 영상에 할머니와 함께 찍은 모습들을 편집해 넣었습니다. 연탄불 위에서 김을 굽는 과정, 함께 웃는 모습, 그리고 작별을 나눌 때의 감동적인 순간까지. 그 영상 속에는 단순한 요리 과정이 아니라 두 문화 간의 진정한 만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이제야 진정한 전문가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란 단순히 많이 한다고 자처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새로운 지식에 열려있는 사람 말이죠.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피상적인 지식으로 확신에 찬 주장을 해왔던 것, 다른 문화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 팬들에게 온전한 진실을 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어요. 한국 김,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저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신 할머니와 한국 문화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는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열린 자세로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고 업로드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영상이 제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내 그런 걱정보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업로드 버튼을 눌렀어요. 첫 몇 시간 동안은 불안한 마음으로 댓글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댓글은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었어요. 많은 팬들이 제 솔직함과 용기를 칭찬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신뢰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진짜 인플루언서네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모습이 멋있어요. 이런 진정성 있는 콘텐츠가 더 보고 싶습니다. 저도 한국 김 먹어보고 싶어졌어요. 추천해주세요. 댓글을 읽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완벽함보다 진정성을 더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요. 이 영상은 제 채널 역사상 가장 많은 조회수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저 자신에게 진실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가 주신 도구로 다시 김을 구웠습니다. 연탄불은 없었지만 최대한 할머니의 방식을 따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구운 김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콘텐츠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그 뒤에 담긴 이야기와 문화를 전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를 통해 배운 진정성과 정성의 가치를 제 콘텐츠에도 담아내고 싶었어요. 창밖의 로스앤젤레스 야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 할머니의 김 굽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 소개하는 시리즈를 기획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과 커리어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은 크게 변화했어요. 예전처럼 화려한 언박싱 영상이나 스폰서, 제품 리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매주 수요일마다 올라가는 할머니의 김 시리즈가 채널의 주요 콘텐츠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모험이었지만 지금은 제 정체성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매주 다른 방식으로 김을 구우며 할머니에게 배운 기술과 철학을 공유하고 있어요. 첫 회에서는 기본적인 김 굽는 방법을 소개했고, 이후에는 다양한 변형 레시피도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강조하는 것은 정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재료였어요. 할머니의 말씀대로 음식을 만들 때는 항상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소박한 콘텐츠가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어요. 조회수는 예전보다 조금 줄었지만 댓글의 질과 시청자들의 참여도는 크게 높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김을 구워보고 그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고, 자신들의 문화에서 비슷한 음식을 소개하기도 했어요. 제 채널이 단순한 콘텐츠 소비의 장이 아니라 문화 교류의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김 굽기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받은 도구들을 정성껏 닦고 최상의 김을 고르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이제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
정기적으로 김을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곳 주인 할아버지와도 어느새 친분이 생겼고 종종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주방에 모든 재료를 준비해두고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조명이나 세트는 없었어요. 그저 자연광이 들어오는 평범한 주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박한 환경이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 느껴졌어요. 카메라를 켜고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할머니의 김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할머니가 특별한 날에만 만든다는 깨씨향이 가미된 김을 함께 구워볼게요. 촬영을 시작하며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완벽한 대본과 연습된 동작으로 영상을 찍었지만 지금은 그냥 제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가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카메라 앞에서 김을 태우기도 했지만 그런 모습까지도 편집 없이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완벽함보다는 진정성을 택한 거죠. 김을 굽는 동안 한국에서의 경험과 할머니에게 배운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한 요리 과정이 아니라 그 뒤에 담긴 문화와 역사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특히 오늘은 한국의 가족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식들을 위해 김을 구웠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음식에 담기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음식은 몸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것이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진정한 요리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항상 그랬듯이 한국 시장에서 할머니와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비록 할머니는 이 영상을 볼 수 없겠지만 그분의 가르침이 이렇게 멀리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구운 김을 맛보았습니다. 아직도 할머니의 솜씨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음식을 대하는 저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맛과 영양, 미적 요소만을 중요시했다면 이제는 음식에 담긴 이야기와 정성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되었어요. 편집을 마치고 영상을 업로드한 후 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 온 이메일이 있었어요. 시장 근처 젊은이가 할머니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게 김을 굽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 영상을 손녀의 스마트폰으로 보셨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김 굽는 법을 잘 배웠다며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제 영상을 보셨다니, 그리고 인정해 주셨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어떤 유명 셰프의 칭찬보다도 값진 말이었습니다.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머니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과 안부를 전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면 꼭 찾아뵙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평소처럼 인스타그램에 오늘 구운 김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시태그로는 샵할머니의 김, 샵진짜 전문가, 샵문화교류 같은 단어들을 넣었어요. 얼마 전부터 인스타그램에서도 이 해시태그를 중심으로 작은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통 음식을 공유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공간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팔로워 수는 조금 줄었지만 채널의 진정성과 영향력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이 더 행복해졌어요. 더 이상 트렌드를 쫓아 콘텐츠를 만들지 않아도 되었고 진심으로 믿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테이블 위에는 다음 주 영상을 위한 아이디어들이 적힌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김과 현대적 해석, 다양한 문화의 해초 요리, 비교, 할머니에게 배운 삶의 지혜 등의 주제였어요. 이제 제 콘텐츠는 단순한 음식 소개를 넘어 문화와 철학, 그리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